안녕하세요, 연포학개론입니다. 돌싱글즈 세븐이 이번에 출연자들 이혼 사유가 정보가 공개돼가지고요, 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내용을 다루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제작진 측에서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그 예전부터 자꾸 미묘하게 시청자들이랑 약간 기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 애정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혼 사유 이전에 제가 리뷰할 때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자꾸만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가서 오늘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돌싱글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로와 비교했을 때 나솔은 약간 좀 빌런을 만드는 유형이 있죠. 근데 그 빌런들 사이에서 매번 같은 건 아니고 어떤 출연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방향이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돌싱 같은 경우에는 이 자꾸만 뭔가 이렇게 심파를 만들려고 하더라고. 이번에 이혼 사유 같은 것도 그냥 좀 짧고 간략하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 카메라 앞에서 100명을 데리고 와봐. 누가 그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99명이 내가 봤을 때는 정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 말을 꺼내는 돌싱들 자체가 얼마나 껄끄럽겠냐고. 그 이번 시즌 7 이거 이혼 사유 내용도 봤는데, 아니 보니까 출연자들 벌써부터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몇몇 출연자들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애초에 서로가 불편한 내용이에요. 불편한 내용. 근데 저도 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라리 빌런을 만든던가 이게 더 사악해. 이혼 사유 아니면 나중에 자녀 정보 이런 걸로 자꾸 심파물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이게 기수만 바뀌지, 시즌만 바뀌지 매번 똑같잖아. 심파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연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 있잖아요. 망한 이유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두 가지라 생각하고 있어요. 애매하고 뻔하고 아니면 어줍지 않은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려다 보니까는 실망감을 안겨주거나, 자꾸만 그거를 억지 집자는 심파 만들려고 하다가, 그런 거 하다가 정내미가 떨어진 거야, 솔직히 관객들이. 근데 이 돌싱도 마찬가지예요. 돌싱글즈도 자꾸 심파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커뮤니티 반응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 지금 보니까 커뮤니티 반응도 현찮더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 이혼 사유라는 게 이거 길게 얘기해봤자 그 안에서는 같은 동료들끼리 약간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서로 참 개 같은 인생을 살으셨네요, 공감합니다,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시청자들은 그 제작진 여러분의 생각처럼 그렇게까지는 공감을 할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이거 출연자들이 나와서 이혼 사유를 얘기하는데, 패널들이 무슨 말만 했다 하면은 잘했어 이러는데, 예전처럼 시즌 3였나? 이소라처럼 나중에 알고 봤더만 유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무슨 이혼 장려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사연만 얘기하면 잘했대.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출연자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거나 본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거를 감내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제작진들은 출연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게 자막 하나 딱 이렇게 면피권처럼 이렇게 하나 넣잖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진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쳐. 그러면은 전 배우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건 어떡할 거냐고. 그분들 동의는 받았냐고. 저 말도 안 되는 졸지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진짜 나는 솔로 빌런 만들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난 이게 제일 사악하다고 봐. 이혼 사유. 그냥 이거 사전에 출연자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제작진들이. 어쩌다 이혼하셨나요? 여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인생에 밟으면 안 되는 똥을 밟았다 그러면은, 참 개 같은 경우를 겪으셨군요. 씁쓸하네. 듣다 보니까 씁쓸한데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시죠. 그냥 이러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그 안에서. 아니면은 방송에 나와서 그냥 간략하게 그냥 약간 성격차, 그냥 간단하게 성격차입니다, 아니면 뭐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시청자들이 알아서 상상하게끔 그냥
하라고. 구구절절하게 막 억지로 짜내고 그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막 출연자들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부터 막 다 들려. 이혼이라는 거는 뭐 이건 제 의견이긴 하지만은 이혼의 100%가 실은 교통사고하고 똑같아 생각해요. 그 차를 후방에서 받거나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아예 들이받거나.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로 치면 외도지 외도. 외도가 아닌 이상 뭐 상대가 뭐 주식하다 말아먹든 코인하다 말아먹든 뭘 하든 간에 성격이 개차반이든 적어도 최소한 1대9 이상은 책임이 있기 마련이야. 본인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응? 뭐 심지어 이번에 이거 이혼 사유 내가 쭉 살펴보니까는 그런 것도 아니더만. 너무 흥분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애정이 가서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래. 네, 일단은 뭐 흥분 좀 가라앉히고 출연자들 이혼 사유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좀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희종 이것도 내용이 들으면서 좀 약간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이거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봐도 사회초년생 인턴 기간 때 자기 사수와 만나서 연애를 하다고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남자고 또 사회적으로 약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좀 거기에 좀 집중을 했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난 조금 더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했다, 희종이. 그래가지고 서로 뭐 의견을 나눈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희종이 하는 말 보면은 아내한테 했던 얘기 보면 나름 내 책임을 했는데 라는 뉘앙스가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앞에서 그 진실성 있게 진짜 얘기를 하는 게 어렵다니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밑밥을 깔잖아. 나는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식스의 누구지? 그 몸 좋은 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패스. 하여튼 그분도 이혼 사유 말할 때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이나 뭐 이런 거 비즈니스 할 때 엄청 바쁘다 보니까는 신경을 잘 못 썼다라면서 자기가 유책 사유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저한테 유책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가 없지. 근데 지금 희종처럼 말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 제작진 말 맞다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 사실상.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저 1편에서 자긴 죽어도 때려 죽어도 문신은 안 된다 그랬는데 뭐 예원이 호랑이 문신은 그건 귀여워서 상관없다고 그런 것처럼 이분은 뭔가 딱 자기가 정립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야. 이분은 이대로 누구 만나면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고 그냥 겪다 보다가 좀 수틀리면은 아닌가 보네 이러고 또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분의 뒤에 배경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혼 사유라는 게 말을 정말 잘해봤자 평타야, 평타. 근데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해봤자 욕밖에 안 먹는다니까 이거. 다음 성우. 이분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약간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뭐 이혼 숙녀다 뭐다 결혼 지옥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송을 봤으면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이분의 이혼 사유도 약간 이상해. 사실 뭐 결혼하고 장인장모 그리고 아내까지 포함해서 넷이서 함께 살았대요. 함께 살았는데 뭐 자기가 뭐 경제적 책임 뭐 그리고 뭐 가족을 케어했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원래 창업을 했었대. 창업을 했다가 사업을 한번 말아먹고 빚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빚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들이 다 놀았다는 거야. 뭐 장인장모부터 아내까지 다 백수야. 백수인데 그냥 자기 혼자 벌어서 빚도 갚고 가족도 먹여 살렸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 돈 문제는 둘째 치고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일을 했대요. 일을 했는데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준다 뭐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쓸쓸함 외로움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결론은 좀 별거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이혼이 맞겠다 해서 이혼했다는 건데,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공감하다 보면은 아 좀 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2시간 동안 그 뭐 기사하고 뭐 하여튼 공장을 일을 하든 막 12시간씩 근무하다가, 아 근데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 이게 뭐 엄청 뭐 대단한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쓰리잡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일해본 적 있어요. 뭐 그래갖고 뭐 집에 가서 이분이 진짜 고딩언바에 나오는 것처럼 가가지고 막 아 나도 4시간이 필요해 막 게임하는데, 야 이 새끼야 넌 맨날 게임만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응? 자기가 아이씨 내 맘도 모르면서 이래가지고 이혼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혼에는 100%가 없어요. 100%가 외도가 아닌 이상 100%는 없습니다. 이것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 다르다. 성우도 이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아무래도 카메라 의식해서 좀 약간 도려낸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어. 보면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본인도 나만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상대방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상대방 입장 들어봐야지 아는 내용이지, 이거는 뭐 함부로 뭐 이 사람이 뭐 가족들을 다 짊어지고 엄청 개고생만 했네 뭐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일단 그래요. 성우 씨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지우 씨. 저도 이분은 좀 사연을 듣다가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 좀 승질 나더라고. 그러니까 좀 일찍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찍 결혼했고, 성격 차이, 뭐 이런 거는 성격 차이인데 뭐 흔한 경우긴 한데, 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약간 서툴렀나 봐. 양쪽 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고, 결국에는 이혼을 했는데, 한두 달 뒤에 남편이 그러고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살림 차린 여자가 이 지우 씨가 잘 아는 지인이래. 심지어 유부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대한민국에 간통법이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혐의를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뭐 하면 위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이 남편이란 사람이 헤어지고 난 직후에 그 여자를 만났는지 아니면은 결혼 중간에 그 여자를 만나면서 지유 씨한테 이별을 통보했는지 뭐 그것까지 몰라. 그리고 그 만나는 지인도 유부녀라잖아.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가정은 안 부시고 지금 남편을 만났다는 건지 뭐 그 전체적인 배경은 100%는 몰라. 100%는 모르는데 그래요. 이게 그 간통법이라는 게 폐지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고, 예? 위자료 내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잘못했어도 목돈 나가는 순간은 한번 욕하겠지 그냥. 짜증나 진짜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자꾸 외도나 아니면 이거 뭐 이런 사건 이거 혐의를 인정하는 거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당사자는 진짜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을 느껴요. 아는 지인도 내가 이런 식으로 이혼했거든?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그냥 위자료 돈 몇 푼 그거 보통의 일반인들이 뭐 위자료 줘봤자 뭐 10억 20억 주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거 간통죄를 부활시키냐 마냐 뭐 그거는 뭐 별개로 이 위자료는 위자료 오케이 그리고 딱 판결이 끝나면은 딱 법원에 나가면은 잠깐만 여기 와보시겠어요? 그런 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인두로 맞박에다가 다 그냥 지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다가 더 잡놈 더 잡년 막 이런 식으로. 사람 할 짓이 아니야. 사람 할 짓이 진짜. 근데 뭐 지유 씨 의견만 들어봤을 때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지인이란 여자나 그 남편이나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염치가 없다 그러지. 염치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인간 같지 않은 거야.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짐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짐승이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이번에 그 짐승이랑 헤어지시고 여기서 좋은 짝을,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르지만은 뭐 나아가 더 좋은 짝을 만나시기를 저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조아름 씨. 이분도 이혼 사유가 되게 애매하네요. 차마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본인이 약간 좀 말씀을 아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은 전 남편하고 원래는 싸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싸운 적이 없고 그만큼 믿고 신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정말 진짜 안 싸워. 말다툼조차 없어갖고, 와,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인가 보다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생활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한 번 틀어지면은 크게 틀어져.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조절이. 뭐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약간 다른 부분 같고, 뭐 전 남편이 뭐 어떤 신뢰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스스로도 결혼 생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사실 좀 사연이 애매해서 전 남편이 진짜 엄청난 유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아름 씨가 되게 예민한 케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중립기업 받겠습니다. N으로 중립기업 받겠습니다. 다음 도영인데, 솔직히 이분이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 뭐 자꾸 패널들 막 울고 막, 제가 말했잖아요. 심파 만든다고. 울고 막 자꾸 이러는데 이게 공감이 가? 제가 쌉티라서 그런가요? 그 도영 같은 경우엔 결혼 후에 그 곧바로 해외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코로나랑 겹치다 보니까 둘이 한 공간에서 같이 있었는데, 뭐 서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는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상대방에게 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우다가 뭐 이분 말로는 어느 날인가 설거지로 다툼을 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본인이 봐도 이딴 걸로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건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만큼이었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붙어 있는다고 이혼하고 그럴 사람이면은 다 이혼했고 말도 안 되고, 원래 사소한 걸로 싸웁니다. 뭐 대단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야, 부부들이. 그리고 이 말 들어보면은 이분은 아직 그 뭐 재혼을 하고 누구 배우자를 새로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뒤에 뭐 방송에서 뭐 다른 인형이랑 대화하는 것도 있거든. 거실에서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이분은 자기 자존심도 어마어마하게 세고 자기 그 주관이 너무 뚜렷한 스타일이야, 도영.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를 다시 또 만나잖아? 그러면 자기 핀트에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같은 일 반복이라니까, 이분은. 똑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솔직히 공감하기 어려워. 근데 이거 보고 막 패널도 막 울고 막 하면서 막, 너무 슬프다고 막 이러는데, 자꾸 심파 찍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그냥, 이거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간단한 거 아니야? 수틀려가지고 이혼했다는 것밖에 안 돼, 이런 식이면은. 이건 아니야. 이거를 잘했다고 할 수가 없지, 사실. 저는 이거 좋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명은 같은 경우에도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보면은 이분도 그 이혼 사유를 보면은 은근히 묘하게 자기 방어적인 게 나와. 배우자가 많이 사랑해줬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틀어졌대. 그 이후로 맨날 싸웠대, 맨날. 그러니까 뭐 이거를 풀어보려고 본인은 상담도 해보고 뭐 노력도 해봤다고 하는데, 근데 원래 그래요. 이 결혼을 처음에 하면은 그 맞춰가는 과정이란 게 있어. 서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도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라면 인정이고 어떻게 보면 폭이라면 폭인데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명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딴에 노력을 해봤다 이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상담도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됐고, 자신은 이성적이래. 근데 상대가 감정적이어서 그 상대의 감정적인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을 하는데, 이 이후에 뭐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았다, 내가 몇 킬로 살이 빠졌다, 뭐 잠도 못 잤다, 상처를 넣어야 했다, 계속 본인에 대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를 어필하기 바쁘잖아, 본인도. 그러니까 반대로 봤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는 지 힘든 거밖에 모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갖고 이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분이 뭐 방송을 보면 자꾸 막 오빠 하더라고. 뭐 본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분도 보통은 아니다.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분은 조금 더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은 씨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전 중립기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중립기요. 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이건 중립기어 풀게요. 이분은 그냥 풀악셀 밟겠습니다. 이건 얄짤 없겠더라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신혼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집이 좀 배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아버지가 좀 많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뭐, 특히나 그렇게 그 전 X를 그렇게 막 이뻐해 주시고, 아들과 잘 결혼해서 이쁘게 살아라 하면서 막 자동차도 사주고 막 그랬나봐. 그랬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데, 이 서울에서 양산을 왔다 갔다 했대요. 약간 주말 부부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또 뭐 주말에 내려가는 식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코로나 때문에 뭐 갑자기 일해라, 출근하면 안 된다, 뭐 재택근무해라, 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 그랬나봐. 그래서 인영 씨도 원래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그냥 그 신혼집으로 간 거지. 신혼집으로 갔는데, 갔더니만은 아내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외간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잡년이라고 그냥 일부러 그냥 확 그냥 해야 된다니까, 진짜. 협의해가지고, 예? 위자료 받는 걸로 안 돼. 그 위자료 돈 몇 푼 주는 거보다 이분들은 이 감정 겪고 이 기간, 그리고 막 이거에 대한 뭐 증거 자료 만들고 막, 이거 진짜 사람 피말리 죽는 거야, 죽는 거. 차라리 그냥 위자료 내는 거는 진짜 속편한 거라니까? 그냥 깔끔하게 몇 천 주는 거? 그 순간 속쓰리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아무튼 뭐,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인영 씨 잘 살아보라고 그동안 막 이렇게, 아유, 우리 이쁜 애기 이러면서 막 챙겨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결혼을 등 떠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게 공황장애까지 오셨대. 진짜, 이 남자든 여자든 이 그 관계가 이게 잘못된 게 한번 생기면은, 진짜 온 가족을 풍비박살 내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진짜. 너무 씁쓸하더라고, 사실.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 이혼했는데, 진짜 머리에다가 이거 낙인을 찍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인영 씨 아버지나 인영 씨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겠지만, 그 양반은 딴 데 가서 또 부르고 다닌다니까, 진짜? 그런 양반들은 애초에 염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예 재혼을 못하게 하고, 혼인신고 이게 하는 데다가, 이 사람이 외도했던 거를 이렇게 좀 약간 서류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 동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배우자가 확실히 외도를 했다 뭐 이런 증거는 없는데, 이 사람이 외도다,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기 힘든데, 이 친구도 출장을 자주 갔을 때요.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일정과는 다르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아내가 왜 벌써 왔어? 반응이 되게 시큰둥한 거야. 근데 보니까는 이 아내가 밖에서는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막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나 봐. 외도에 대한 증거가 수집이 안 됐을 뿐이지, 이분도 좀 쎄하죠. 쎄하긴 쎄하지. 실제로 이런 부류들이 있다고 많이 들어봤어. 막 보면 막 남편이
자주 출장 가거나 아니면은 주말 부부면은 막 평일에는 막 나이트 가거나 막 하고 신나고 놀고 막 세상 뭐 그러는데 더 나이 먹기 전에 젊은 나이에 뭐 이럴 거면은 이혼을 빨리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동건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에는 무조건 과실이 다 있지만은 이 다른 이성과의 관계로 얽히는 거, 뭐 그게 연애가 됐든 결혼 생활이 됐든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는 애들은 그냥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야. 이거는 그냥 얄짤없어. 그냥 무조건 헤어지는 게 맞아. 이건 답이 없어요. 뭐 그걸 내가 이해해주니 참아주느니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딴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나와갖고 동건 씨도 좋은 짝 만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원 씨. 예원 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되게 안 좋게 봤을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이분도 중립을 박을게요. 중립을 박고. 왜냐면은 이분이 그래요. 결혼 전에 약간 좀 우울증 증세가 있었대. 근데 네, 시부모 측에서는 좀 결혼을 반대했다. 뭐 고부 갈등이 있었다. 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부모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 이분도 만약에 나중에 자녀가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부모가 그거를 반가워하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되게 자기한테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밝혔다는 부분에서는 이분이 자존감이 되게 낮고 약간 좀 그런 건 있지만은 의외로 되게 순진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순진한 면도 있고 약간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좀 높이 사서 중립을 박는 거고, 다만 배우자로 봤을 때는 글쎄 저는 희종이 지금 예원한테 되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희종하고 예원하고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돌돌싱 예원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 시부모와 중간에서 내 편을 안 들어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 있죠. 뭐 결혼 생활할 때 뭐 배우자는 영원한 내 편 뭐 이런 거 가끔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애초에 자존감이 높거나 자기가 스스로 그런 양반들은 이런 거 얘기도 안 해. 이런 거 무슨 네 편 내 편 이거 얘기 안 해. 애초에. 그렇다고 뭐 편을 안 들어주는 게 맞냐 그건 아니고 당연히 배우자로서 믿고 신뢰 이런 건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베이스거든. 상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런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이런 거 강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좀 치근한 면이 있다. 근데 글쎄 이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물음표예요. 이분은 누굴 만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부터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원 씨는. 다음 수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자기 주장이 많이 들어갔다 봐요. 일단은. 근데 일단 중립기여. 이분도 중립기여인데 남편이 운동선수였대요. 되게 운동선수였는데 당시에 그 전 X의 그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수아 씨를 처음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뭐 미스 코리아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뭐 이거밖에 안 되는 애 데리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 그래요. 상처받은 얘기고. 그리고 뭐 아들이 은퇴하기까지 결혼을 숨겨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대. 부탁인지 명령인지 하여튼 시댁에서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같이 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온라인 세상에서 뭐 이렇게 별 말도 없고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진짜 듣보 중에 듣보일 가능성이 높고, 가끔 자기 자식 운동선수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갈아 넣는 그 경우가 있어. 가끔 뉴스로도 많이 보셨잖아. 뭐 자식에 대한 그 뭐 어떤 그거를 느끼시는지까지는 내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는데, 뭐 수아 씨가 뭐 아파서 호르몬제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렇다네. 뭐 시댁에서 뭐 야 그 남편한테 야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야, 니네 장모한테 반품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대. 하여튼 뭐 그래 몰라. 그러니까 이거 한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수아 씨의 주장을 기반으로 그냥 그나마 제가 위로의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상대방 측이 못 베어 쳐먹어서 그래. 못 베어 쳐먹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못 베어 쳐먹어서 그렇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요리도 중간에 보면 요리할 때도 보면은 잘 하시더만. 미리 그 딱 당일날 하는 것도 전날에 내일 아침에 출연자들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상 결혼하면은 실제로 부부 생활을 잘 할 수도 있다는 뭐 가능성도 느껴져요. 그래갖고 그 이분은 이혼하신 지 꽤 됐죠. 그리고 보니까 딱 자녀가 있는 걸로 들은 것 같아. 이분 뭐 필라테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옛날에 시즌5의 그 수진? 그 포지션 같기도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막상 결혼 생활하면 뭐 투닥투닥 중간에 싸우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의외로 또 뭐 막상 재혼하면은 결혼 생활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일단은 뭐 중립, 이분도 중립. 요렇게 이혼 사유를 장수아 씨까지 하고 정리해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나와서 뭐 가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공감도 가고 슬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작진이 이거 너무 딥하게는 이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서로가 못할 짓인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예, 다음 리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